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나가죠. 자, 그림과 같이 요 바닥이 자갈로 되어 있는 요 절연류 봉입 변압기에다가 예,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소화 펌프의 최소 토출량 리터 퍼 분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요 물 분무에서 요 표준 방사량 있죠. 요 표준 방사량 값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표준 방사량의 요 단위는 리터 퍼 예, 제곱미터 예, 분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 K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 방사량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특수 가연물, 그 다음에 절연류 봉입 변압기, 요 콘베이어 벨트, 여기는 예, 10리터 퍼 제곱미터 분. 그 다음에 요 케이블 트레이 있죠. 여기는 12. 그 다음에 여기 차고 주차장, 여기는 20.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펌프의 그 토출량이니까 Q, 펌프의 토출량은 요 표면적 있죠. 여기에다가 표준 방사량 요 K값 리터 퍼 예, 제곱미터 분을 갖다 예,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면적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표면적은 맨 윗면이 있죠, 윗면. 자, 윗면은 여기, 이게 5m고, 이게 이게 3m죠. 5m, 3m. 이게 표면적이죠. 이게 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측면, 앞면이죠, 앞면. 1.5 곱하기 5m. 이게 몇 면이냐면 앞면하고 뒷면이 있으니까 두 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측면은 3m 곱하기 1.5죠. 이게 마찬가지로 좌우에서 두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39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쉽게 여러분이 갖다 대입을 하면 되죠. 자, 표면적 39제곱미터. 표준 방사량이 절연류 봉입 변압기는 10이죠. 그래서 10리터 퍼 예, 제곱미터 분이 되는 거죠. 이 제곱미터는 서로 약분이 되니까 단위는 리터 퍼 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90이 되겠네. 390 리터 퍼 분. 물음 2번은 수온의 양을 계산하는 거죠. 물음 2번. 수온의 양. 자, 수온의 양은 분당 토출량 390 리터 퍼 분을, 이걸 몇 분? 소화설비는 20분이죠. 그래서 물분무도 20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7,800. 요 분은 서로 없어지니까 리터만 나오죠. 물어본 단위는 세제곱미터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7.8 세제곱미터가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네, 물음 3번은 전기기기하고 물분무 헤드 사이에 이격거리를 갖다가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전기기기하고 물분무 헤드의 그 이격거리는요, 전압만 여러분이 잘 이용을 하면 돼요. 여기 66이죠? 이거 반올림하면 얼마 돼요? 70이 되는 거죠. 거리는 70cm 이상. 그래서 여기 보면 66초가 77 이하죠. 그래서 큰 수치 77을 반올림하면 80이 되죠. 다음 77초가 110 이하. 여기도 큰 숫자 반올림하면 그대로 1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0cm 이상. 110, 154 나오면 마찬가지로 154 반올림하면 150이 되는 거죠. 여기 154, 181 나오니까 큰 숫자 반올림하면 180이 되는 거죠. 여기만 좀 틀려요.
220은 요거 210 이상, 275 이상은 요건 260 이상.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별도로 암기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반올림, 큰 숫자를 반올림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암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문제 그 8번 가죠. 자, 문제 8번은 요 지하구의 그 길이가 1000m라는 거죠. 자, 이 지하구의 길이가 이게 1000m예요. 그래서 요 연소 방지 그 살수구역은요 350m마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1000m를 350으로 나눠주면 이게 그 2.85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절상이기 때문에 세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수구역은 요 정 가운데 여기가 살수구역이 되는 거죠. 요게 여기로부터 이제 350 여기가 살수구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350m 떨어진 부분에 살수구역. 그리고 이게 700이 되죠. 700이면 나머지 그 300을 반씩 나눴으니까 여기 150, 여기가 150이 되는 거죠. 살수구역은 요게 살수구역이 하나, 둘, 네, 세 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수구역은 여러분이 세 구역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지하구의 요 폭이 여기 지하구라는 거죠. 자, 이 폭이 몇 미터냐? 예, 3미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살수구역의 요 길이 있죠. 요 살수구역의 요 길이는 3m예요. 3m 그 이하로 되어 있죠. 네, 3m 이상이죠. 3m 이상. 그래서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요 폭은 최소 길이 3m를 갖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소 방지 설비에서 요 전용 헤드 있죠. 전용 헤드는 요 수평거리가 2m 이하. 또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1.5m 이하 수평거리예요. 자, 그러면 가로가 3m니까 가로는 3m 나누기 지금 전용 헤드니까 수평거리 2m로 나눠주면 1.5죠. 그러니까 가로는 두 개가 설치가 돼야 되고 폭이죠, 폭. 그래서 요 세로 이걸 뭐 가로로 해가지고 요걸 폭이라고 해야 되겠네. 폭. 이건 길이로 해야 되겠네요. 살수구역의 길이가 3m니까 폭이 지금 4m라고 했죠. 3m가 아니고 4m. 그럼 당연히 이거 그냥 2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수구역의 길이가 3m니까 요거 2로 나눠주면 1.5m, 1.5개죠. 그럼 당연히 길이는 두 개. 그래서 길이 곱하기 폭이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개가 되는 거죠. 한 구역에 4개니까 살수구역이 3개니까 4, 3, 12에서 12개가 되는 거죠. 물음 3번은 급수 배관에 호칭 구경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호칭 구경은 자, 배관 구경, 그 다음에 헤드의 그 헤드수, 설치할 수 있는 헤드수,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구경은 32, 그 다음에 40mm,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65mm, 80mm죠.
32mm는 1개, 40mm는 2개, 50mm는 3개, 65mm는 4개에서 5개까지 설치, 80mm는 6개 이상이죠. 그래서 지금 4개이기 때문에 65mm 급수배관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소 방지 설비 전용 헤드 32mm는 헤드 1개 설치할 수 있고 40mm는 2개, 50mm는 3개, 65mm는 4개에서 5개, 80mm는 6개까지 6개 이상이죠. 다음 그 문제 9번 가죠. 자, 문제 9번은 가로 4m, 세로 3m, 높이 2m인 요 방호 대상물에다가 요 국소 방출 방식이죠. 고압식 CO2예요. 자, 필요한 소화약제의 그 최소 저장량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이 미리 여러분이 요 해설 쪽에서 요 국소 방출 방식일 경우에 약제량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여기 우입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자, 여기 이런 그 드럼 같은 거죠, 용기가. 자, 우입면이 개방되었다는 것은 연소면이, 요 부분이 연소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윗부분만 연소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시 연소면이 한정이 되고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자, 마찬가지로 어떤 용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가연물을 갖다 저장할 경우에 연소면은 요 부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거나 연소면이 한정되고 이쪽이 벽이니까 비산할 우려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약제량을 계산할 때 Q는 요 방호 대상물 연소면, 요 표면적이죠. 요 표면적에다가 곱하기 요 제곱미터당 13kg, 여기에다가 고압식일 경우에는 1.4를 곱해주고 저압식으로 할 때는 1.1을 곱해준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연소면이 한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벽 쪽으로 비산할 우려가 없는 거죠. 자, 1번 이해의 경우에는 Q는 방호 공간의 최적에다가 Q1, 그래서 Q1은 8-6 A분의 A인데 요 A는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 합계. 대문자 A는 방호 공간의 벽면적이죠. 자, 여기 방호 대상물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이 벽면적 합계는 이건 A라는 거죠. 자, 그럼 이쪽으로 0.6m를 확대시키고 이쪽도 0.6m를 확대시키고 이 위쪽으로도 0.6m를 확대시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0.6m 확대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확대시켰을 때 이 A는 방호의 공간의 벽면적 합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면에 보시면 요거는 요 면적, 벽면적은 요건 A예요. 방호 대상물의 벽면적 합계. 자, 0.6m씩 확대시킨 거죠. 자, 4m에다가 이쪽으로 0.6m, 이쪽으로 0.6m 확대시키면 1.2m가 늘어나니까 5.2m가 된 거죠. 이 3m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0.6m, 반대편으로 0.6m. 그럼 1.2m를 더하면 4.2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0.6m를 확대시키면 2m에다 0.6을 더하면 2.6m가 되는 거죠. 이 벽면적 합계가 뭐예요, 이게? 방호 공간의 벽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 공간의 최적, 이 최적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Q1 계산이 되죠. 그래서 고합식은 1.4, 저합식은 1.1을 해주는 거죠. 요 약재량 계산하는 공식만 알면 여러분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가로, 세로. 지금 가로가 4m예요. 그럼 요 세로가 이게 3m. 그럼 요 높이가 2m죠. 요 방호 대상물이 있는데 고압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고압식 CO2. 조건에 보면 화재 시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위에 설치된 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요 A는 없다는 거예요. A.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요 벽면적은 0이라는 거죠. 자, 비산 우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약재량 요 킬로그램은 자, 방호 공간의 최적 V죠. 세제곱미터. 여기에다가 Q1 요거는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 여기에다가 고압식은 1.4, 저압식은 1.1을 곱해주는 거죠. 자, Q1이라는 건 뭐예요?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이니까 이건 8-6에다가 요 A, 대문자 A분의 소문자 A. 그래서 요게 단위가 세제곱미터분의 킬로그램인 거죠. 자, 그럼 우선 여러분 요 A를 계산하려면 요 A는 지금 벽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가 요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방호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이 없기 때문에 0이 되니까 어차피 이거는 계산을 하든 안 하든 0이 되는 거죠. 교재에는 그냥 그 이해를 가라고 A도 계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A는 그대로 소문자 A는 0이 되고 요 방호 공간의 요 벽면적은요. 자, 이 벽면적 자, 가로 5.2m, 높이 2.6m죠. 요게 앞면하고 뒷면이 있으니까 두 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측면은 세로가 4.2, 높이가 2.6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에서 두 면이죠. 그래서 요 방호 공간의 벽면적 합계가 48.88제곱미터죠. 근데 이거 대입 하나 많아 그대로 Q1은 8kg/m에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Q1의 값은 8kg/m에 3승. 그대로 여러분이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Q는 방호 공간의 최적이니까 이게 바로 방호 공간의 최적이죠. 요거. 그래서 방호 공간의 최적은 이 위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했죠. 자, 가로 5.2, 세로 4.2, 높이 2.6. 그래서 방호 공간의 최적은 56.784가 된 거죠. 세제곱미터죠. Q1이 8kg/m에 3승이죠. 고압식 CO2니까 1.4배 해줘야 되죠.
세제곱미터 서로 없어지니까 단위는 kg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한 값이 635.94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국수방출 방식에서 그 약재량 계산하는 거는 잘 이해만 하면 뭐 암기할 건 없어요, 별로.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가로 8m, 가로 8m, 그러면 세로 10m, 높이 4m, 이런 그 방호 대상물의 그 전산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FK 51112에 약재를 사용할 경우에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지금 할로겐화합물 소화 약재니까 이 할로겐화합물 소화 약재 저장량 Q는 선형상수분의 방호구역의 최적이죠. 여기에다 100-C 설계 농도분의 C, 이게 바로 약재 저장량을 계산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로겐화합물 소화 약재량 산출 공식 W로 표기했네요. 그리고 우리도 그냥 W로 하죠. 그래서 W는 요 S는 선형상수예요. 이 선형상수는 요 K1하고 K2 값이 그 선형상수 값이 그 주어지는데, 요 S는 요 K1 선형상수에다가 K2에다가 기준 온도 있죠? 섭씨 온도를 갖다 곱해서 더해주면 이게 선형상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이건 설계 농도죠. 만약에 소화 농도가 주어지는 이 C는 소화 농도 있죠. 소화 농도 퍼센트에다가 곱하기 A급하고 이 C급일 경우에는, 즉 일반 화재하고 전기 화재는 1.2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유류 화재 있죠. B급일 경우에는 1.3배를 해주면 그게 바로 설계 농도가 되는 거죠. 이 공식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약재량은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음 1번은 약재 저장량은 최소 몇 킬로인가, 이 공식을 여러분이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W 약재의 무게는 방호구역 최적을 선형상수로 나눠주고 100- 설계 농도분의 설계 농도가 되겠죠. 자, V 방호구역 최적 V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죠. 가로 8m, 세로 10m, 높이 4m, 그럼 320세제곱이 방호구역의 그 최적이 되는 거죠. 자, 선형상수는 선형상수가 아니고 요게 바로 선형상수죠. K1, K2가 이제 선형상수가 되는 거고, 요 S는 소화약재별 선형상수죠. 그래서 소화약재별 그 선형상수는 K1 플러스 K2에다가 기준 온도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K1이 지금 0.0664가 나온 거죠. 자, K2는 여기 0.000274예요. 자, 기준 온도는 조건에 보면 21도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형상수 S를 갖다 계산해 보면은 0.072156, 단위는 비최적이죠. 선형상수라는 건 비최적이에요.
세제곱/.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식에다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 C는 지금 설계 농도 얼마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12%죠. 소화 농도가 아니고 설계 농도 값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약재의 그 무게는 방호구역 최적 320 나누기 선형상수 0.0 72156 곱하기 100 마이너스 설계 농도 12%분의 12.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 필요한 약재의 그 저장량은 604.75kg죠. 다음 물음 2번은 저장 용기의 최소 병수예요. 지금 604.75kg가 필요한 약재량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조건 2번에 보면 저장 용기는 80리터를 갖다 사용하는 거고, 충전 밀도는 1441kg/세제곱이죠. 자, 충전 밀도라는 것은 여러분 충전 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놈은 요거 충전 비의 역수가 되겠네요. 우리 충전비는 G분의 요 V로 해서 리터/. 킬로그램이죠. 근데 여기는 충전 밀도라고 하는데 이 단위를 kg/세제곱으로 한 거죠. 자, 이 충전 비로 한번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걸 거꾸로 하면은 1세제곱미터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가 1441 kg이라는 거죠. 자, 이걸 리터로 환산해 주려면 1세제곱은 1000리터죠. 1441 kg. 그래서 충전비는 어떻게 되느냐? kg/리터로 이건 0.1.441 kg. 충전비로 하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이 충전 밀도로 그냥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충전 밀도는 1441 kg per 세제곱이죠. 1세제곱은 1000리터죠. 1441 kg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1000으로 나눠주면 kg/리터, 요놈은 1.44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용기 하나의 그 부피가 80리터죠. 그럼 용기 한 개에 그 저장하는 그 약재 그 무게, 요놈은 자 80리터니까 곱하기 1리터에 저장할 수 있는 약재의 무게가 1.441이죠. 그래서 리터 없어지니까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 계산은 115.28이에요.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건 병당 이만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필요한 요 병수는 필요한 약재 양을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약재량 604.75kg를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량 115.28kg로 나눠주면 5.25병, 무조건 절상이니까 필요한 병수는 6병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